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겨 다녀주시고요.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출발해 한낮에 16도 예상됩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질 현재 깨끗한데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집안 환기 밀어두셨던 분들은 마음 편하게 창문을 열어두셔도 좋겠고요. 내일은 하늘 맑은 가운데 기온 오늘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경찰청이 새학기 학교폭력 예방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강원권 최초로 원주시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겨날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4월 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신고 포상제 앱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앱에서는 누구나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나 임의 조작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건물은 강원도 내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 모두 9종인데요. 신고 내용이 실제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한 건당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평창군이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강원개발공사와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사업비 조달과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강계공은 발조와 토지 보상 등의 실무를 맡습니다. 제3농공단지는 2031년 8월까지 진부면 송정리 일원에 13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한국석유관리원, 원주세무서와 함께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합니다. 대상은 주유소와 일반 석유 판매업소 등 120여 곳인데요. 점검 항목은 석유 제품 판매 가격 변동 상황과 가격 표시제 이행, 또 거래기록부 작성 여부 등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주유소 45곳을 점검해 위반 업체 2곳을 적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학생들 사이 관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갈등이 자칫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관련해서 강원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학교 폭력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강원경찰청의 박경희 청소년 보호계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경찰청 청소년 보호계장입니다. 네, 자,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원경찰청에서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취지와 함께 주요 활동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강원경찰청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학기초는 학생 간 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높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학교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학교 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변화하는 유형에 맞춰서 맞춤형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모든 학교를 그 SPO들이 방문해서 신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할 시에는 사안에 맞춰서 학생들 면담을 실시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학교 전담 경찰관, 이른바 SPO의 역할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그 학교 전담 경찰관 SPO는 2012년 6월에 도입되었는데요. 학생 교직원과 수시로 소통하고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수집해 학교폭력을 예방합니다. 예.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 강원도 내 18개 시군 전문성을 갖춘 57명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그 645개의 학교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117 신고 처리,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활동, 그 학교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등 전문 역량을 통해서 보다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학교 폭력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네, 최근 학교 폭력은 사이버 공간과 결합해서 그 사이버 도박, 마약, 허위 영상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SNS 채팅창에서 그 욕설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친구들을 따돌리며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그 디지털 기술 악용해서 학생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 그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딥페이크, 그 모두 사이버 학교 폭력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예. 그 온라인상 이러한 사이버 폭력 행위는 그 학교 내 징계 행위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학교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신학기 그 특별 예방 교육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홍보 활동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데요. 자,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청소년 마약 문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내 현황 통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심각성을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청소년 마약 소년범은 그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강원도의 경우에도 그 2024년에는 그 1명에서 2025년 5명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이게 검거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 SNS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그 최근에 학생들 사이에 다이어트 약, 그 집중력 강화 등 향정식성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마약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일탈이 우리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청소년 마약은 예방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검거되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겠죠.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럼 실제로는 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학교폭력 전반적으로 저희 경찰에서는 단순히 사건 발생 후에 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전담관, 경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을 상담하고 117 신고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신분 노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정에서 보이는 신호로는요, 몸에 그 설명하기 힘든 상처나 멍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
학용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서 오는 경우, 그리고 용돈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 갑자기 가기 싫어하거나 휴대폰 소리에 유난히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학교 폭력 관련 신호일 수 있을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겠네요. 예. 네, 그리고 학교에서 보일 수 있는 신호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 학생들의 심부름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단 지각, 조퇴가 잦아지는 경우, 특정 학생을 비웃는 분위기를 형성되는 경우, 이런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답을 강요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좀 내 친구가, 내 아이가, 내 학생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주의 깊게 들여다봐 주길 하는 마음이고요. 또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117 신고센터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신고 상담센터입니다. 부처별로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2012년 6월부터 117로 통합해서 경찰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학교폭력 발생 시에 즉각적인 신고 접수와 초기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순한 신고 접수를 넘어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담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건 해결을 돕고 있는데요. 무료 전화이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상담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7,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샵 0117번입니다. 네, 전화나 문자 신고 다 가능한데 그럼 117 신고센터로 학교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이후에 어떤 절차로 처리가 되나요? 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사가 학교폭력 관련 신고 내용과 사안의 경중, 긴급성,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서 112 경찰관을 긴급 출동시키거나 학교 전담관 경찰관을 연계시켜주거나 아니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통보하는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신고 접수 이후에도 우리 피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재발 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신고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지원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학생 입장에서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게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강원경찰청은 2022년 1월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도란도란은 여럿이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 그런 뜻인데요. 그렇죠. 상담소를 찾아가는 청소년의 고민에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노력한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찾아가는 상담소 도란도란은 매월 6번에서 8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 화요일은 원주, 매주 목요일은 춘천, 첫째 주 화요일은 강릉, 이 세 곳에서는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 매월 최대 4회 강원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도란도란 상담버스로 찾아오시면 우리 상담사와 SPO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4월에는 원주, 평창, 춘천, 강릉, 동해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셋째 주 화요일 무실동 법조사거리, 그리고 평창의 경우 4월 9일 목요일 대화 중고교로 도란도란이 찾아갑니다. 네, 청소년 상담소 도란도란 지역과 일정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에는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학교 폭력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변화와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주변에서 세심히 지켜봐 주셔야겠고요. 무엇보다도 학교 폭력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요청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 현장 또 공공까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경찰청의 박경희 청소년 보호계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향후 3년간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교육과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주 미래산업진흥원 모빌리티 산업부의 임근택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선정이 갖는 의미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선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이끌 거점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강원권 내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업 선정이 갖는 의미는 원주가 강원권 미래산업 전환의 실질적 거점임을 증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정을 통해 3년간 15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하여 우리 지역 인재들이 원주를 떠나지 않고도 AI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진흥원 내에 구축하고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과장님 그런데 혹시 현재 라디오를 켜두고 계실까요? 아니요, 안 켰습니다. 혹시 그럼 스피커로 통화 중이실까요? 네. 죄송하지만 이게 좀 울림이 있어서 스피커 대신에 그냥 통화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에서 특히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계획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은 원주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부품 수가 3만 개에서 1만 9천여 개로 급감하는 등 전통 부품사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AI 기술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역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시급한 모빌리티 분야의 AI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예, 요즘 산업 전반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업과 재직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지원이 이뤄지게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저희 훈련 과정은 단순한 이론이나 IT 교육이 아닙니다. 제조 품질이라는 도메인 지식에 AI 도구를 활용하는 실무형 훈련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AI 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엔비디아 GPU 서버 등 고가의 인프라를 전격 투입하여 재직자들이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AI 모델을 설계해보는 프로젝트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부품 재직자 연간 300명 이상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의 경우에는 이미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산업 기반을 꾸준히 키워오고 있는데요. 이번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이 이런 기존 산업들과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진흥원은 이제 모빌리티와 함께 데이터, 디지털,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6대 중점 분야를 수립하였습니다. 중점 분야를 기반으로 미래차 분야에서 검증된 AI 품질 관리 로직과 데이터 분석 기술은 정밀 제조가 필수인 의료기기 산업에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다져진 AI 인력 양성 노하우는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며
원주가 명실상부한 AI 디지털 혁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고요. 끝으로 지역에서 AI 인재 양성이 앞으로 왜 중요한지, 또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산업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강원 지역 기업의 신기술 도입률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를 도구로 다룰 수 있는 실무 인재가 기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진흥원은 올해 AI 리터러시 강화를 시작으로 27년에는 기술 내재와 28년에는 자율제조 완성이라는 3개년 로드맵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지역 앵커 기업인 HL 만도와 강원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원주의 기업들이 AI를 통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AI는 이미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는 흐름이죠. 지역 기업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지가 관건일 텐데요. 이번 사업이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단법인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의 임근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인데요.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트레킹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오는 4월 14일 화요일까지 총 5회차에 걸쳐 횡성 호숫길과 노화의 숲, 청태산 자연휴양림을 잇는 트레킹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행의 핵심인 명이나물 축제에서는 숲 해설사와 함께 명이나물이 자생하는 산자락을 걸으며 직접 나무를 채취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상품은 KTX를 활용한 당일 코스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였는데요. 수도권 시민들에게 지역의 농촌 관광과 치유의 숲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입니다. 네, 수도권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참가자들은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청정 숲속에서 명이나물 직접 손으로 수확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힐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통 방식의 명이나물 김치 담그는 비법과 천연 재료로 장아찌를 만드는 노하우를 직접 배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점심 식사로는 명이나물과 산채나물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한상이 제공됩니다. 또 봄 기운이 완연한 횡성호숫길 둘레길 트레킹에서는 횡성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해서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산물과 농촌체험, 자연 자원을 연계한 세계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새 곳곳에 봄꽃도 피어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눈과 입이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다음 소식도 횡성군의 농업 관련 내용인데 횡성군의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수원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여했다고요? 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소비재 전시회인 수원 메가쇼 2026에 관내 소규모 가공업체 11곳이 참여해 횡성 농특산물 가공품 전시 홍보관을 운영했는데요. 네. 횡성군은 그동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농산물 가공 창업체와 제조원 협약 농가, 연구회원들에게 수도권 소비자와 대형 유통사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횡성의 색을 담은 20여 종의 다채로운 가공품을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소규모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박람회 지원을 지속해 경쟁력 있는 농가공 산업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람회를 통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만나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횡성군이 여성 축산인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네요. 네, 횡성군이 여성 축산인들의 축산 경영을 돕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여성 축산인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함께 여성 단독으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기존 소규모 영세 농가 지원 사업이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지원 계획이 수립된 건데요. 관내 여성 축산인 20명을 대상으로 올 1회 진료비 20만 원 중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온 기존 정책보다 지원금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횡성군 내 여성 축산인의 경영 안정은 물론이고 가축 질병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횡성 군립도서관이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입학 선물을 준비했다는 소식 간략히 전해주시죠. 네, 횡성 군립도서관은 관내 14개 초등학생 입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책날개 입학식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초등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4월 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4월의 첫날 좋은 하루 보내세요.